안녕하십니까, 윤현중입니다. 오늘은 미 군정의 남한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에 온 미군은 하지 중장의 미 24군단이었습니다. 총 병력 7만 7천 명 규모였습니다. 하지 중장은 한국에 와서 먼저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무장해제시킵니다. 그리고 조선 총독을 파면하고 그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구들을 제거합니다. 그런 가운데 서울에 미 군정 사령부를 설치합니다. 정식 이름이 제조선 미 육군사령부 군정청이었습니다. 미 군정의 그 주된 역할은 국내 치안 유지입니다. 그리고 국경선 통제, 그 다음에는 그 군정청을 설치하고 그 군정 장관을 임명해서 한국의 군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. 먼저 그 미군 미 24군단의 경우 그 직할 부대가 서울과 경기도 일원을 통제를 합니다. 그리고 부산과 경남에는 미 44단을 보냅니다. 전라도와 충청남도에는 미 6사단을 보냅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역을 남한 전역을 그 군정을 실시하고 치안을 유지합니다. 미 44단의 경우에는 부산에 가서 그 국경선 통제 업무를 합니다. 그 일본과 그 일본군이 점령했던 동남아에서 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왔고, 또 일본에 한국에 있던 일본인들이 부산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갔습니다.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 일본 군인 17만 명, 그리고 일본 그 민간인 70만 명이 있었습니다. 총 87만 명이 부산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갔는데, 이때 미군들은 재산 반출을 하지 않도록 그때 통제를 했습니다. 또 그 일본과 그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 200만 명이 그 부산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. 이때는 그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 조치를 하고 그리고 1인당 기항비 1,000원을 지급했습니다. 당시 1,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. 그때 들어온 사람의 회고록을 보면은 생전 처음 받아보는 큰 돈이라는 식으로 그때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통제를 했고, 그 다음에는 미 하지 중장이 그 군정청을 설치해서 아놀드 소장을 군정 장관으로 임명합니다. 그렇지만은 그 현지 사정에 밟지 않기 때문에 하지 중장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고문으로 그렇게 위촉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김성수, 송진우 등 여러 지도급 인사들이 그 미 군정청에 고문이 돼서 일을 하고, 다만 그 여운형은 위촉받지만 거절합니다. 이때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고문의 협력 사항에 보면은 원료라든지 식량, 그리고 공장 접수라든지 그리고 도지사 임명,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그 미 군정 장관이 우리나라 고문들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체제를 갖췄는데 그 군정이기 때문에 각 도에는 중령을 그 도지사로 보냅니다. 8개도에 중령급을 도지사로 보내고, 거기에 29명의 장교, 그리고 한 90명 정도의 사병들을 이렇게 합쳐서 도지사를 보좌하도록 그렇게 병력을 보냅니다. 이것이 이제 군정의 모습이고, 당시에 그 미 군정 사령관이었던 하지 중장은 그 메가더 연합군 총사령관이 임명한 사람입니다. 하지 중장은 순수한 군인이고 이 정치를 몰랐습니다. 특히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이 왔고 특별한 임무도 없었습니다. 소련군의 경우에는 북한 공산화라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치 군인들이 또 그것을 뒷받침했지만은 미군에게는 그런 뭐 정치 군인은 없고, 또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그런 것 없이 군정을 실시하고 치안을 유지한다는 것, 그런 목적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.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